여러분, 차를 단 2분만 공회전해도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부분 분들이 차를 잠깐 세워두고 시동 켜놓는 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잠깐의 방심이 여러분 지갑을 텅텅 비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운전하시는 분들께 교통법규를 쉽게 알려드리는 일을 해왔어요. 운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정확한 법규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최근 공회전이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이 엄청 까다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운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끔씩 바뀐 교통 규정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꾸 바뀌는 규정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한순간 실수로 뜻하지 않은 과태료 받으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정확한 법규만 확실히 알아두셔도 앞으로 최소한 수십만 원은 아끼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공회전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기준, 예외 사항까지 꼭 필요한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핵심 정보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큰 혜택을 얻으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볼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사항 몇 가지만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운전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될 내용만 간단하고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돈 아끼고 불필요한 손해 막는 지름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작년과 달라진 공회전 단속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건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이제는 기존에 괜찮았던 3분 공회전 시간도 짧아졌고 오토바이까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어요. 쉽게 생각했던 잠깐의 공회전이 여러분 소중한 돈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법규가 왜 바뀌었는지 배경을 확실히 알아두면 왜 이렇게 단속이 까다로워졌는지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최근까지 공회전 단속 기준은 3분을 넘기면 되는 거였어요. 3분이 넘으면 공무원이 경고하고 그걸 무시하면 과태료가 나오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2분으로 줄어들었어요. 단순히 시간만 줄어든 게 아니라 그동안 제외됐던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단속 대상인지 모르고 습관처럼 공회전 하다가 과태료 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배달하시는 김현수 씨도 잠깐 배달 기다리며 오토바이 시동 켜놓다가 5만 원을 내야 했어요. 자신이 오토바이 타니까 공회전 단속에서 제외될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많은 운전자들이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환경부에서 2분 넘는 공회전에 대해 엄격한 단속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고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특히 도심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병원 앞 같은 곳은 집중 단속 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요. 또 도로교통법상 공회전 단속 기준은 계절에 따라 약간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날씨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돼요. 이런 세부 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단속당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까지 잠깐 공회전이 문제 안 됐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준이 생겼거든요. 운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법규 변경 사항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변경된 기준을 모르고 있다가는 여러분 소중한 돈이 금세 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을 확실히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회전할 때마다 2분이 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돈과 환경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공회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많은 운전자들이 경고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바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2분을 넘긴 공회전을 하게 되면 단속 공무원이 먼저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경고받은 즉시 공회전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경고받은 후에도 계속 공회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 5만 원이 나와요. 특히 경고 무시하고 5분 이상 계속 공회전하면 과태료가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가요. 순식간에 늘어난 벌금 액수에 운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마트 주차장에서 잠시 기다리던 박영희 씨는 단속 공무원 경고를 듣고서도 잠깐이니 괜찮겠지 하며 계속 공회전하다 과태료 받았어요. 경고받은 후 바로 시동 껐으면 벌금 안 냈을 텐데 이렇게까지 엄격할 줄 몰랐다며 후회하시더라고요. 단속 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주는 경고는 친절의 표현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이고 이걸 무시하면 바로 벌금으로 이어져요.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경고 없이 바로 단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병원 앞처럼 특별히 민원이 잦은 지역이나 공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단속 공무원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공회전하느냐에 따라 바로 벌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자신이 있는 장소가 경고받을 수 있는 곳인지, 바로 단속될 수 있는 곳인지 명확히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경고와 즉시 과태료 부과 사이에 놓인 애매한 기준은 많은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행히 간단한 방법만 알고 있으면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바로 시동을 꺼야 할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공회전을 줄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단속 상황에 놓이더라도 경고받은 즉시 빠르게 대처하면 돼요. 공무원이 경고하는 순간 시동을 꺼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갑에서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공회전을 안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이제부터는 공회전하는 순간이 언제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이게 단속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대부분 운전자들이 공회전 단속이 강화됐다는 사실에 걱정하고 불안해하세요. 그런데 특정한 조건에서는 공회전이 허용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법적으로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운전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회전을 최대 5분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이 규정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 온도가 영상 5도 이하이거나 25도 이상인 경우 운전자는 냉난방 목적으로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을 허용받아요. 이건 혹한기나 폭염 시에 운전자와 탑승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예외를 잘못 이해하고 아무 때나 공회전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봄이나 가을처럼 기온이 애매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애매한 시기에 자신도 모르게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실제로 최근 봄철에 단속이 집중된 사례가 있어요. 최영자 씨는 봄날 오후에 마트에서 물건 사려고 차 안에서 가족을 기다리며 잠깐 공회전했어요. 날씨가 다소 덥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날 기온은 23도였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속 공무원이 바로 다가와서 공회전을 중단하라고 했고 최영자 씨는 당황했어요. 더워서 에어컨 틀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었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준 온도는 25도였어요. 결국 최영자 씨는 5만 원 과태료를 내야 했어요. 또한 지자체마다 예외 허용 기준 온도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인천시는 조금 더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어요. 인천시는 대기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거나 30도 이상일 때만 5분간 공회전을 허용해요. 따라서 인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 차이를 기억해야 해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온도 기준을 확실히 확인해 두는 게 필요해요. 이처럼 허용된 온도 조건과 단속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만약 지금 당장 지역별 허용 온도를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자신의 거주지 기준을 확실히 알고 계세요?
이걸 정확히 알아두면 과태료라는 불필요한 지출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회전을 허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5분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워 시동을 켜두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해요. 가능한 빨리 차량을 운행 상태로 만들어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게 좋거든요. 환경도 보호하고 내 지갑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많은 운전자들이 공회전 단속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기준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라요. 공회전 단속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사는 지역 규정을 정확히 모르면 언제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과 인천의 공회전 허용 기준을 살펴볼까요? 서울시는 영상 5도 이하 또는 25도 이상일 때만 냉난방을 위해 최대 5분 공회전을 허용해요. 그런데 인천시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인천시는 영하 날씨, 즉 기온이 0도 미만이거나 30도 이상 무더위일 때만 공회전을 5분간 허용해요. 서울에 사는 운전자가 인천에 갔다가 서울 기준으로 공회전하다가 과태료 내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이런 지역별 규정 차이를 모른 채 평소대로 공회전하던 박민수 씨는 인천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려고 잠깐 공회전했어요. 서울 기준으로 25도 이상이면 허용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인천 날씨는 그때 28도였어요. 인천시 30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박민수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서울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인천에서 갑자기 왜 단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런 사례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 규정만 기억하거나 다른 지역 규정과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시행된 강화된 공회전 단속 규정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추세예요. 대구, 울산 등에서도 공회전 단속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운전하러 갈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지역 공회전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업무나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해요. 잠깐의 실수로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입는 일이 생각보다 흔해요. 실제로 이런 규정 차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민원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확한 규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바로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공회전 기준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더욱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요. 작은 관심과 습관이 결국 여러분 소중한 돈을 지키는 길이에요. 지역별 공회전 규정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차를 오래 타오신 분들은 차량 운행 전에 미리 공회전으로 엔진을 예열해야 한다는 말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실제로 차량을 예열하는 시간이 꼭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근 차량들은 거의 모두 전자식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긴 시간 공회전을 통한 예열은 오히려 해롭다는 사실 아세요? 과거 차량은 엔진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충분히 따뜻해져야 했어요. 그래서 겨울이면 10분 이상 공회전해 놓는 게 당연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요즘 나오는 자동차 엔진은 대부분 전자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긴 시간 예열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시간 공회전은 차량 엔진 상태를 악화시키고 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열 공회전이 좋지 않은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최근 차량 엔진은 시동을 켜자마자 바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짧게는 30초에서 길어도 1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상 시간을 보내면 연료를 불필요하게 낭비할 뿐 아니라 엔진 내부에 그을음 같은 오염 물질이 쌓여서 차량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켜요. 최근 이 사실을 몰랐던 김재호 씨는 새로 산 차량을 과거 방식대로 5분씩 매일 공회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배기가스가 나빠지고 연료 소모량도 늘어났어요.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을 때 직원은 긴 공회전 때문에 엔진 내부에 오염 물질이 쌓였다고 말했어요. 김재호 씨는 지금껏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니 충격적이라며 놀랐어요.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최근 차량을 구입하면 반드시 긴 시간 예열을 피하라고 권장해요. 신형 차량일수록 긴 공회전이 오히려 차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공회전이 필요 없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서도 계속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오래된 습관 하나 때문에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돈까지 더 들어가는 결과를 원하세요?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잘못된 예열 습관을 고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지 며칠만 의식적으로 시동을 켜고 바로 출발하는 습관을 가지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공회전을 하지 않는 습관 하나만 들이면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여러분 차량 수명도 연장되고 연료비도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오래된 상식을 완전히 잊어야 해요. 자동차 예열에 대한 잘못된 상식의 배신에서 벗어나서 환경과 지갑을 동시에 지키는 현명한 운전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라요. 이제 공회전은 그만해야 하는 시대예요. 대부분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 아이를 내려주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이 크게 강화되어서 잠시 멈춰서 아이를 내려주는 단 몇 초조차 과태료 대상이라는 사실 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정차가 전면 금지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차도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즉, 잠시라도 차량이 멈추고 아이를 내려주려고 문을 열었다면 그 순간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평소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동 하나가 큰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최은숙 씨는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를 급하게 내려주려고 30초 정도 정차했어요. 하지만 단속 카메라는 이미 최은숙 씨 차량 번호판을 찍고 있었어요. 며칠 뒤 최은숙 씨는 과태료 13만 원 통지서를 받고 크게 놀랐어요. 단지 몇 초였을 뿐인데 이렇게 큰 벌금을 내야 할 줄 전혀 몰랐다고 억울해했어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 규정을 제대로 모른 많은 운전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어요. 단속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진행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잠시라도 멈춘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운전자 시야에 가려져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결국 이런 단속은 우리 아이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학교 근처에서 급히 아이를 내려줘야 할 때 어떻게 하면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정차 가능한 장소를 이용하거나 학교와 멀지 않은 안전한 거리에서 미리 아이를 내려주고 걸어서 등교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람이 단속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자동으로 촬영이 이루어져요. 이 점이 무서워요. 운전자들이 단속 공무원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이 과태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언제나 단속 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운전자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깐은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 아이들 안전이 지켜지고 여러분은 불필요한 과태료까지 피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께 질문 드려요.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여러분 지갑을 보호하는 것, 둘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정차하지 않는다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그 작은 습관이 큰 손실을 막아줘요. 운전자 여러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운전자들은 주변을 슬쩍 살펴보고 어린이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는 이 행동이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횡단보도 근처에 어린이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아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해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위반하고 있을지 몰라요. 최근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나 완전히 멈췄다가 출발해야 해요. 어린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해요. 만약 이걸 어기고 그냥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많은 운전자들은 아이가 없으면 굳이 멈추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스쿨존은 예측하기 어려운 아이들 행동을 고려하여 규정이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미리 정지하여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실제로 김정훈 씨는 스쿨존에서 아이가 없어 그냥 지나갔다가 CCTV로 촬영되어 과태료를 내야 했어요.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야 이런 규정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렇게까지 엄격한 줄 몰랐다며 후회했어요. 이제 스쿨존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해요. 과태료를 내고 난 후 후회해봤자 늦은 일이에요. 미리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다는 표시가 보이면 무조건 횡단보도에서 한 번은 정지하세요. 그 순간에 아이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몸에 익혀야 해요. 이런 습관 하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돼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께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거예요. 운전자에게는 몇 초간의 작은 정지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이 걸린 큰 문제예요. 단 몇 초의 정지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에요. 이 작은 습관을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동시에 아이들 안전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켜요. 오늘부터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소중한 돈과 더 소중한 생명을 지키시기 바라요.